그 속도 너무 훌륭하게 건강하고 식욕 조절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용량을 사람들이 체중 빨리 빠지고 싶다고 용량 좀 높여서 시작하고 싶다고 욕심을 내면서 또 담석이나 췌장염 부작용은 생길 걸 걱정한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진료실에서 실제로 설명드리는 내용 구구절절 알려드리는 의사 여정 강사 현정입니다. 이전 편인 마운자로 2편에서는 마운자로의 원리, 효과, 그리고 치료 시작 전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마운자로의 용량 조절에 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들 중에 6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위고비 해봤는데 마운자로 1단계로 시작하면 효과 없을 것 같아요. 2단계 용량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두 번째는 각종 다이어트란 다이어트 방법은 다 해보고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항상 요요가 오고 지금 최고 몸무게예요. 마운자로 1단계로 시작하면 효과 없을 텐데 높은 용량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세 번째는 마운자로 시작한 지 한 달 차인데 몸무게가 남들처럼 안 빠져요. 한 달 동안 1kg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두통도 있고 텐션도 떨어졌어요. 용량을 올려도 되는지 걱정돼요. 네 번째는 마운자로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근육통도 있고 속도 더부룩한 게 심해요. 몸무게는 4kg 빠지긴 했는데 약 중단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는 마운자로 맞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기력이 없어서 운동 가기도 싫어요. 지금 용량으로 계속 맞아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4달째 마운자로 치료 중인데 살이 안 빠져요. 약간 식욕 덜한 게 다이고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이 6가지 질문들의 공통된 맥락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첫 번째로 마운자로 치료를 시작할 때 시작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내가 체중 감소 효과가 이 정도이고 부작용이 이 정도인데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운자로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운자로의 치료 원칙부터 설명드릴게요. 마운자로는 총 6단계 용량이 있어요. 2.5, 5.0, 7.5, 10, 12.5, 15까지 있고 원래 현재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거는 그 10mg 4단계 용량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데 6월 후반쯤에는 나머지 5단계, 6단계인 용량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쯤에는 6단계까지 유통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마운자로는 1단계부터 용량을 시작을 해서 한 달 주기로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뭐 증상이나 부작용을 보고 늘릴지 유지할지 감량할지 이런 것들을 그 담당이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 6가지 질문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위고비 해봤는데 마운자로 1단계로 시작하면 효과 없을 것 같아요. 2단계 용량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요거는 안 됩니다.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전혀 다른 약이에요.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우리가 GLP-1 제제 약물이라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은 라인의 약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전 편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운자로는 GLP-1과 GIP 복합 제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A라는 약물이 있고 B라는 약물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어서 C라는 약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A랑 C가 같은 약물이에요? 아니죠. 완전 다른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싹센다를 했든 위고비를 했든 이번에 마운자로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1단계 용량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다이어트란 다이어트 방법은 다 해보고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항상 요요가 오고 지금은 또 최고 몸무게를 찍었어요. 마운자로 1단계부터 시작하면 효과 없을 텐데 높은 용량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1단계 용량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이것도 2편에서 또 설명드렸었는데 마운자로는 식욕을 떨어뜨려서 살을 빼주게 하는 그런 단순한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 자체를 싹 다 바꿔버리는 약이에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제가 항상 비유해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되게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잘 해내고 싶어가지고 막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그렇게 해도 되겠고 일주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버티는데 그게 한 달이 되면 우리 몸이 방전이 됩니다.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아주 나태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건강해지겠다고 바꿔버린다고 하면 이 몸이 아프고 병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중 빨리 빠지고 싶다고 용량 좀 높여서 시작하고 싶다고 욕심은 내면서 그러면서 또 담석이나 췌장염 부작용은 생길 걸 걱정한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을 볼 건데 이 질문들은 맥락이 좀 비슷해요. 일단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마운자로 시작한 지 한 달 차인데 몸무게가 남들처럼 안 빠져요. 한 달 동안 1kg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두통도 있고 텐션도 떨어졌어요. 용량을 올려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네 번째, 마운자로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근육통도 있고 속도 더부룩한 게 심해요. 몸무게는 4kg 빠지긴 했는데 약 중단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마운자로 맞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기력이 없어서 운동 가기도 싫어요. 지금 용량으로 계속 맞아도 되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들을 보면 마운자의 대표적인 부작용들 다 얘기해 주셨어요. 물론 부작용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부작용 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세 가지 질문들의 맥락을 보면 내가 이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용량을 올려도 될지 아니면 유지해야 될지 감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시란 말이죠. 물론 그 용량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담당이와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진료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전 편 2편에서 우리가 마운자로 치료 시작 전에 목표를 정할 때, 치료 설정 목표를 정할 때 중요하다고 한 게 있었어요. 일단 치료 시작 전에 인바디를 재고 설문지를 쓰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목표를 체중만 정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률, 내장 지방 레벨, 검사를 통해서 혈당이나 지질 수치가 낮아지는 것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운자로를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주기마다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가 인바디 수치, 두 번째 식욕 조절 정도, 세 번째 부작용 증상의 정도예요. 일단 인바디 수치부터 보면 체중 감소 속도, 체지방률, 내장 지방 레벨, 골격근량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체중 감소 속도부터 볼게요. 체중 감소 속도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리가 마운자를 끊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요요예요. 요요 올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요요가 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마운자로 치료를 하는 동안 체중이 많이 빨리 빠질수록 요요가 잘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만에 뭐 마운자로 하면서 한 달 만에 10kg 빠졌어요. 이러면 좋을 게 아니에요. 이거 끊었을 때 요요 금방 옵니다. 체중 반등이라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체중 반등이 아주 금방 오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게 아니에요. 건강한 체중 감소 속도는 원래 우리가 주당 0.5에서 1kg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통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5kg씩 뭐 빠지면 건강한 체중 감소 속도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체지방률과 내장지방 레벨인데 이게 처음에 한 달 했을 때 남들만큼 몸무게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운자로가 내장지방이랑 복부 밀반을 줄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생각보다 빠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인바디를 재보면 체지방률과 내장지방 레벨이 낮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대사가 바꿔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스스로 동기부여도 되죠. 아, 내가 살이 덜 찌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골격근량이에요. 근육량은 사실 마운자로 하면 근육량 무조건 빠져요. 다만 뭐 마운자로를 했을 때 지방량이 근육량보다 훨씬 많이 빠지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근데 근육량 자체가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서 근육량이 만약에 너무 빠진다든지 하면 그때마다 식단이나 약물을 재점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습관을 좀 더 늘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조제까지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치를 인바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용량을 조절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식욕 조절 정도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전에 먹던 그 식욕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운자로 하면 술이 생각보다 안 넘어가야 돼요.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빵순이여가지고 그 마운자로 했을 때 빵을 계속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상 먹으면 생각보다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덜 먹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마운자로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싫어하게 만드는 약은 아니에요. 내가 원래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면 어차피 마운자로 해도 빵순이가 되는 거고, 내가 원래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마운자로 해도 치킨을 좋아합니다. 근데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못 먹혀서 안 먹게 되는 거지, 좋아하는 음식을 싫어하게 만드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작용 증상의 정도입니다. 앞서 말한 질문들에서 부작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는지 정도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출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다면 약의 용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따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 감소 속도 너무 훌륭하게 건강하고 식욕 조절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용량을 올릴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용량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2.5로 1단계로만 저는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5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셔서. 그리고 만약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부작용이 뭐 무기력함이나 뭐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럴 경우에는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유지를 하면서 주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마다 면담을 좀 세밀하게 하면서 조절을 해야 돼서 뭔가 하나하나 딱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두통, 근육통, 무기력함 이런 증상들이 생각보다 부작용을 많이 발생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면 담당이와 상담을 해보시고 그럴 경우에는 용량을 굳이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은 4달째 마운자로 치료 중인데 살이 안 빠져요. 약간 식욕 덜한 게 다이고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마운자로 계속 해야 할까요? 안 됩니다. 약물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약을 쓸 때 약물 치료를 3개월 했는데도 내 원래 체중의 5% 미만 빠지는 사람을 약물 무반응자라고 해요. 그 약에 효과가 없는 사람이란 뜻인데 마운자로의 대표적인 연구 썰만트1 연구를 보면 당뇨병이 없는, 그 다음에 가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마운자로를 중단 없이 규칙적으로 딱 계획대로 치료를 잘 했을 때 마운자로 5mg 분에서는 11%, 마운자로 10mg 또는 15mg 분에서는 약 4%에서 약물의 효과가 없었어요. 실제로 약물을 이기는, 마운자로를 이기는 이긴자로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3개월 차에도 약물에 대한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이긴 자로구나 라고 생각해서 약물을 당장 중단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마운자로를 안전하게 치료를 해오면서 그 치료 방법을 잘 따라간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던 2차성 비만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니까 비만을 일으킨 다른 호르몬 질환에 문제는 있는 게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차쯤에 됐을 때 효과가 생각보다 없다면 그건 보통 담당이랑 다시 상담을 하면서 약물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운자로 치료하는 동안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드린 내용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 물어볼 의사가 없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아는 만큼만 설명드리고 모르는 건 다시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요정닥터 선점 팔로우하고 다음 내용 기대해주세요.